재하. 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가 블랙스투 이후로 나갔었나? 그 시상식. 그때 진짜 완전 생 라이브를 했잖아, 우리가. 그때 이제 굳이 생 라이브까지 해야 되냐? 왜냐면 음향이 어떤지 확실치 않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듣는 음향이랑 TV로 송출하는 음향이랑 굉장히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작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신동이가 그때 우리 단톡방에 나 라이브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어쨌거나 진짜 생 라이브를 야무지게 했죠.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우리 슈퍼쇼 때도 그렇고 내가 이제 뭐 슈퍼주니어 막 이런 막 미친 짓을 하잖아. 그게 핸드마이크가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이걸 띄었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막 그거 할 때 슈퍼주니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슈퍼쇼 때도 그렇고 좀 나는 원래 핸드마이크를 좀 고수하는 편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진짜 생 라이브로 한번 해봤고 우리가 저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나도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다 막 계약 얘기 할 거 아니야. 멤버들이랑 공항 라운지에서 얘기하다가 아 회사? 왜냐면 나야 당연히 SM에 지금 내가 SM에 진짜 오래 있었으니까 SM 너무 좋은 회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뭐 막 하고 살겠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뭐 그래도 또 이동의 말처럼 맨날 나간 데는 형이 결국은 회사랑 싸우고 쇼 붙여가지고 결국은 형은 회사에 있잖아처럼 뭐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지만 이제 우리 규현이도 나가 있고 동해 은혁이도 회사를 차려서 아 회사? 아 어떡하지 뭐하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저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 이제 동해랑 은혁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야 오드에서 날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오드를 한번 고민해볼까 그랬더니 혁재랑 동해가 당황하면서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형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계약금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이제 신동이랑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혁재가 아 근데 형 오면 50억까지도 계약금을 주겠대. 그 내가 와씨 50억 좋은데? 그랬더니 50억 주고 한 달 안에 계약금을 다 뽑아내겠다는 거야. 여러분 뭐냐면 당연히 계약금은 다 내가 일을 해서든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빚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달 안에 뽑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신동이랑 동해랑 우리 막 웃음이 터진 거지. 그러면서 있다가 포갈러? 그러면서 있다가 이제 내가 야, 씨, 날 뭘 어떻게 굴리려고 그래? 그랬더니 신동이, 희철이 형 정도면 100억도 가능하지, 100억. 그러면서 이제 3달 안에 100억 한번 깔끔하게 뽑아보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난 사실 우리 SM 너무 좋은 회사지만 이제 너무 크니까 아티스트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고, 이번에 슈퍼쇼 10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이제 좀 더 작업하고 싶은 욕심이 더 생겼나 봐. 왜냐면 내가 한동안 이제 이거를 좀 안 하고 있다가, 그랬더니 이제 형 그러면 투어를 형 해보자. 그래서 내가 난 이제 좀 팬들이랑 그렇게 뭐 큰 공연장 작은 공연장 이런 거 의미 없이 진짜 공연 위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은혁이가 형 걱정하지 마. 큰 공연장 작은 공연장 형이 어차피 못 걸을 거야. 어차피 그거는 형 귀신 안 무서워하지. 그래서 내가 난 귀신 완전 안 무서워하지. 오케이 그럼 일단 흉가에서 이제 김희철 우주대스타쇼 형 고소공포증이 있나? 그래서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저런데 막 절벽 꼭대기 일단 돈 되는 데서 이제 다 시키겠다고 이러면서 막 모든 곳에서 이제 행사를 다 돌린다는 거야. 뭐 사람이 관객이 있건 없건 사우나든 무슨 어디 주차장이든 병원이든 산골이든 폐가든 흉가든 무슨 절벽 꼭대기든 어디 타워 꼭대기든 공사장 꼭대기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웃음이 터졌지. 그래서 내가 와씨 그래 100억?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공 던져줘야 돼. 얘기하다가 내가 잠깐만 야 잠은 그럼 숙소 이런 거는 그랬더니 은혁이가 형 집에 들어가서 잘 생각을 한 거야? 형 차에서 이동 중에 자야지. 이동 중에 형 이동 중에 자면 자기들이 계약금을 50억에서 100억까지 맞춰주겠대. 그러면서 이제 3달 하고 모든 영상은
자, 신동이 형이 찍고 앨범, 노래, 싱글, 디싱을 한 3일에 한 번씩 형 계속 내자. 3일에 한 번씩 내고 그래서 이제 나 막 웃음이 터졌어. 그래서 엄청 우리가 얘기를 재밌게 하고 요즘 너무 재밌게 그냥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걸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우리 뭐 엘프들도 알겠지만 사실 이 전까지 내가 어떤 무대 섬에 있어서 많이 좀 싫었던 게 정말 내 오래된 우리 팬들은 알 거야. 내가 위로받는 거를 싫어해요. 걱정받는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 그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을 때 아픈 다리 아픈 몸으로 무대에 서고 뭐 그랬을 때 팬들이 오빠 어떡해 우리 오빠 괜찮아요?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차라리 김희철 저 새끼 짜증나. 차라리 뭔가 이게 더 나은 건지. 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기 때 진짜 아기 때 막 엄마한테 혼나고 그러면 너 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집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럼 나가서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아줌마들 지나가잖아. 그 우리 집 다 아니까. 그래서 아줌마들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어린 나이에 괜찮니? 이게 듣기 싫어서 울다가도 눈물 뚝 그치고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이랬더래. 내가 진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던 애야. 나는 뭐 뛰다가 다치거나 뭐 하다가 넘어지거나 상처나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럴 때도 나는 그 위로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예전에 교통사고 크게 났을 때도 우리 매니저 형이랑 회사에서 다 나 그 병원 와가지고 걱정해주고 그럴 때도 그때 이제 완전 힘들어서 이러고 있을 때 했던 얘기가 그때는 이제 검색어 순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검색어 순위 1등 한번 해보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변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보는 게 뭔가 싫었지. 뭐 이제 진짜 솔직하게 20주년 야무지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슈퍼쇼 슈퍼주니어는 영원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옛날에 그때가 데빌 때였나 데빌 전쯤이었나 뭐 그때였던 것 같아. 이제 내가 이제 공익을 갔잖아요. 그때 우리가 훈련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나를 아시는 분이 우리 딸이 팬이라고. 그래 내가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아니 근데 희철씨 그 뭐 교통사고 크게 났대는데 근데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잠깐만 보가 뾱뾱이 보가 너 일로 와.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럼 이거 혹시 괜히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서 병무청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받고 군대 그러니까 훈련소 이게 완전 면제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병무청 관계자분도 갸우뚱하시면서 어떻게 근데 공익을 하셨네요 뭐 그러면서 있다가 이거는 이제 그 장애 판정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내가 또 얼마나 또 막 팔딱거리고 뛰어다녔냐고. 교통사고 나고 나서도 막 콘서트 때 엄청 막 놀고 즐겼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멘탈에 나가는 거야. 막 짜증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싫고 내가 아프다는 거를 나는 수긍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장애 판정을 안 받고 그냥 숙소에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너무 예민했지. 모든 게 이제 짜증이 나고 사실 우리 뭐 엘프들도 알겠지만 우리 멤버들도 너무 알고 나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노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완전히 이게 간 거지. 내가 멘탈에 나간 거지. 뭐 욕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이걸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러니까 무대에 못 선다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내 업이잖아요. 직업이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사나도 이제 걱정되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이제 아는 형님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형님을 하면서 아는 형님으로 어찌 보면 내 이제 가수 인생이 아닌 또 방송인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면서 계속 한쪽에는 고프지. 나도 이 무대라는 게 고프지. 얼마나 즐거워. 그리고 일단 여러분 이거는 뭐 저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무대뽕이라는 게 있어. 무대에 섰을 때 너네들이 와 지금 뭐 김희철 뭐 누구 외쳐주고 이거에 대한 뽕을 이 가수는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콘서트를 또 큐시트를 짜고 이제 멤버들이랑 그때 뭐 얘기하고 이거를 다 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멤버들이 나를 위해 춤을 다 바꿔야 돼. 제가 일단 왼쪽 발목을 아예 못 써요. 근데 그러면 왼쪽 다리로
주축으로 턴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안무할 때 보면 마마시타나 뭐 이번 뭐 우리 DNA도 그렇고 나는 왼쪽 다리로 지탱하는 걸 다 못해. 근데 지금처럼 그때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그냥 유머러스하게 멤버들이랑 얘기해서 바꾸면 되는데 그땐 내가 얼마나 좀 꼬여 있었겠어. 막 진짜 막 욕을 그냥 내면적으로 욕을 계속 할 텐데 어째고 막 저째고 저째고 이러고 있는데 춤도 나 때문에 다 바꾼다는 것도 너무 민폐 같고 그러면서 그냥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하고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들은 더 쌓여갔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리고 비행기를 일단 오래 못 타니까 비행기 타면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까 막 붓고 그러다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일정들을 이제 점차 줄이게 됐지. 근데 그때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비행기를 오래 못 타고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뭔가 다 핑계 같았어.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랑 있을 때도 정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남자친구가 무슨 뭐 아파. 그러면은 여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막 걱정해주잖아. 자기야 괜찮아? 자기야 무슨 일인데? 그럼 남자친구가 씨 꺼져! 너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꺼져! 넌 내 인생에 아주 짐이야!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꺼지라고. 꺼져! 이런 다음에 막 여자가 왜 그러는데 막 울어. 그러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가! 이러고 막 집어던져. 그리고 헤어져. 그럼 이제 집에 와서 막 뭔지 너무 알지. 거의 조금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는 나는 엘프들이 내 걱정 너무 많이 해주잖아. 오빠 괜찮아요. 오빠 무대에서 춤 안 춰도 돼요. 오빠 노래 있어만 줘도 되고 막 괜찮아요. 이게 내 스스로가 야 진지한 얘기 중이잖아. 기보가 감동적인 얘기. 아무튼 내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싫었어. 그런 연출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잘라서 안 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기보가 일로와. 뼈뼈 그만하고 일로와. 일로와. 그냥 일로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니?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계속 이제 어떤 이제 삐뚤어진 상황이 매일매일 이제 계속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랑도 좀 자주 다투게 되고 멤버들이랑도 이게 오해가 많이 쌓였었어. 제가 한번 동해랑 싸웠던 게 로시앤또 원몰 타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나는 내 이 아픈 상황을 회사는 아니까 나랑 병원을 같이 가고 매니저가 이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쭉 나올 거 아니야. 뭐 비행시간 마지노선이 몇 시간까지이고 뭐 왼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몸이 점점 비대칭이 돼서 이제 왜냐면 왼쪽이 다 부러져서 몸이 이쪽이 정상인데 왼쪽은 다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얼굴도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다 점점 휘어가는 거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랑 막 얘기하지. 이제 멤버들한테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 내 생각은 저거였어. 멤버들도 다 몸이 아프단 말이야.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내가 나 이만큼 아파 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너무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안 할래. 어차피 나 스케줄도 많고 그냥 뭐 안 할래 이러면서 이제 멤버들이랑도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다가 이제 그 원몰 타임 로시앤또 이때 동해가 내 호텔 방에 와가지고 얘가 동해는 저기 있어. 얘가 삐친 게 티가 나. 한 보는데 뭐 자켓 촬영하고 그럴 때마다 동해 이 녀석이 나한테 너무 좀 삐쳐 있는 거야. 내가 느끼지. 그래서 야 이동해 왔냐 그러면 야 너 뭐 먹을 거야? 안 먹어. 뭔지 너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자켓 찍을 때 사진 찍어야 되는데 나랑 동해랑 찍는 컷이 있어. 뭐 이런 컷이 있어. 그럼 동해는 저쪽으로 가. 그럼 내 옆에 다른 멤버가 쓰고 그럼 나도 느끼지. 이 새끼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뭐 뮤직비디오나 무대나 이런 거 빠지는 것 때문에 분명히 얘가 쌓여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 얘가 형 왜 형은 이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럼 형 진짜 그럼 빠져. 형 빠지면 되잖아. 동해가 그 얘기했어. 나도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어. 나 아예 탈퇴를 시켜달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둘에 대하니까 뭐 욕 이런 거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솔직히 동해가 형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빠지라고. 뭔데 이게? 그래서 내가 야 나도 회사에 빠진다고 얘기했어.
야, 근데 뭐, 나 아예 탈퇴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인스타그램에 글 쓴다고도 얘기했어. 팬카페든 어디든, 여러분, 제 자의로 인해서 저는 슈퍼주니어를 탈퇴를 하겠습니다. 야, 나도 이렇게 간 보는 것 같은 거 싫어. 나도 발 담그고 있는 것 같은 거 싫고, 나도 이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거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 너무 싫어. 나 존나 싫어. 그래서 나도 빼달라고 했어. 그래서 동해가, 아니, 그럼 형이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얘기를 안 하냐고 해서 내가, 했다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동해가 얘가 들은 거 얘기하고 나도 얘기하고 근데 멤버들도 몰랐던 거야. 내가 이제 병원 그 몇 년 전에 병원 갔다 와서 이렇게까지 아프고 힘들고 왜냐면 내가 멤버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회사한테도 진짜 무슨 그 영화처럼 회사에다가도 멤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거의 뭐 이지라를 떨어가지고 멤버들도 그냥 이 형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하지?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제 다 얘기를 했지.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동희야, 근데 나는 무대에만 서 있어라. 무대에만 앉아 있어라. 너무 고마운 말이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댄스 그룹이고 여러분 내가 왜 슈퍼쇼 나 없을 때나 이때 구경 안 가는지 알아? 나 너무 서고 싶거든. 내가 거기서 구경하고 있으면은 우리 기복이가 진지한 얘기 하지 말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랑 공도 아주 그냥 가지가지로 갖고 오죠. 아무튼 동해랑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마지막은 동해가 아, 형 진짜 힘들었겠다. 형도 그놈의 형 자존심 때문에 형 딱 뭔지 알지? 그럼 나도 하 미친 새끼 이러고 둘이 딱 끌어안고 존나 사랑한다 이동해 막 이러면서 정말 무슨 옛날 청춘 드라마처럼 동해야 아니 동해란다 기보가 뾱뾱이 압수 그러면서 있다가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지. 알게 되고 근데 이 알게 된 거를 이제 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것까지는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은 이걸 뭔가 막 장황하게 뭐 여러분 제가 아파서 무대를 못하게 되고 너무 이런 흐름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흐름이잖아. 뭔지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멤버들이랑은 오해가 없었어. 그래서 멤버들이랑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얘들아 이젠 오해는 없지. 그래서 애들도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나는 일단 투어를 시작하면은 나는 해외를 못 가. 근데 짧은 거리에 해외만 가고 약간 긴 거리에 해외를 안 가면은 그 나라 밴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그것도 싫고 그냥 아예 빠질게. 아예 안 할게. 그러면서 애들이랑 잘 얘기해서 근데 그때도 이제 뭐 정수를 비롯해서 다 멤버들이 그래도 희철아 탈퇴라는 말은 쓰지 말자. 그냥 너의 상황을 우리도 팬들도 다 아니까 탈퇴라는 말은 안 쓰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내 입장은 저거지. 정수야 너도 날 알겠지만 나는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이 너무 싫어. 팬들에게 있어서 저 오빠는 왜 저러지? 이렇게 그리고 팬들은 진짜 우리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확실하게 그냥 하고 내가 그 당시 막 버블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썼을걸? 막 옛날부터 뭐 싫었다 내 길은 뭐 방송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20주년이 됐죠. 20주년 되기 전부터 이제 당연히 너무 좋지. 너무 하고 싶지.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도수 치료도 계속 받고 어느 정도였냐면 20주년에 대한 내 각오는 저거였어. 사실 그동안 내가 우리 슈퍼주니어 우리 팬들한테 나를 사랑했던 만큼 나를 좋아했던 만큼 더 실망감이 컸었을 거라는 거 나 너무 알아. 우리 보기가 진지한 얘기가 싫은가 봐요. 웃긴 얘기만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20주년에 내 인생을 뿅뿅뿅뿅뿅뿅뿅 근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20주년에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자. 이게 설령 내 마지막이 될지언정 다 갈아 넣자 해가지고 20주년 준비할 때 아는 형님 니은 우리 새끼 20세기 히트송 그때 했던 거 그 프로그램에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내가 20주년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무대를 못했고 내 마음가짐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내 각오를 다졌지.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내가 이제 방송하면서 내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격적인 게 많잖아. 어쨌거나 나는 그쪽에선 공격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어떠한 이슈도 안 생기고 싶고 오롯이 슈퍼주니어 20주년에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내 프로그램 제작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는 형님을 지금 엄청 듬성듬성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해외에 갈 때마다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거에 있어서 희철아 부담 갖지 말고 투어 잘 하고 와. 공연에 집중해. 그러니까 난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주년을 투어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수 치료를 엄청 받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꼬리뼈가 지금 작살이 났더라고요. 아휴, 이제 야, 니네 오빠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막 고장나. 옛날에 막 한겨울에 막 민소매 입고 뛰어다니는 오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앉을 때 살짝 공중으로 떠서 앉아야 돼. 공중부양처럼. 여기 꼬리뼈가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뭐 수술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손목도 완전, 이거는 웃긴 얘기로 내가 어렸을 때 공장을 다녔잖아. 그때 이제 손목을 많이 돌려서 오도독 거리는 데다가 컴퓨터도 많이 하고 휴대폰도 많이 쓰는 데다가 또 드럼 치면서 이게 빨리빨리 하니까 이게 똑똑똑똑 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손목이 너무 심하게 나가가지고 드럼을 못 친 적도 있는데, 사실 내가 무대에서 난 드럼 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혁재랑 신동이 되게 나를 밀어주는, 내가 빛날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이 아이돌 그룹이 무대에서 이제 드럼을 이렇게 땅땅땅땅 이제 멤버들이랑 맞춰서 추는 게 나도 너무 그 시간이 좋고,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쉬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다리도, 오른쪽 다리는 올해 이제 다리를 못 굽혀요. 이게 뭐냐면 왼쪽이 다 망가지니까 이번에 우리 투어 준비하고 익스프레스 모드 준비하고 그럴 때 힘을 다 오른쪽에 싣고 추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도 이제 마탱이가 간 거야. 그러니까 밸런스를 내가 잘못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오른쪽도 계속 이제 약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제가 이제 뭐 우리 유튜브 게시글에도 다 남겼다시피 나도 내가 알아. 그동안 굉장히 삐뚤어졌다는 걸. 그게 그냥 어렸을 때처럼 뭐 싸가지가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무대를 그리워하는 만큼 더 모질게 굴고, 내가 슈퍼쇼를 서고 싶은 만큼 더 슈퍼쇼를 외면했고, 내가 같이 음악방송 뭐 멤버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만큼 더 막 나쁘게 말을 모지게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라는 게 이제 너무 크게 생겼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면증도 굉장히 심하게 왔었고, 소위 말해 이 생각적으로 좀 그냥 마탱이가 많이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태로 쭉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날이 서 있어서 늘 그냥 별것도 아닌 거에 예민하고 화나고,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막 버블이나 SNS나 이런 데다가 나는 은퇴할 생각이 있다. 은퇴할 각오를 갖고 뭐 한다. 은퇴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진짜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20주년 준비하고 딱 첫방 쓸 때까지는 좀 몰랐어. 너무 막 정신 없었거든. 다이어트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첫 슈퍼쇼 무대 딱 서울 한데 어떡하지? 내가 과연 팬들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팬들한테 몇 년 전에 아이돌 김희철의 모습으로 다시 만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겁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대 다 오프닝 LED 열리는 순간 그래, 이 새끼는 진짜 방송을 안 해. 너 왜 형 고자 만들려고 그래 이 새끼야. 그 딱 열리는 순간 그래 이거였지 하면서, 아무튼 그 순간 이거다 하면서 투어를 돌았잖아. 제가 이제 그러면서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솔직히 남미 투어 돌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비행 시간도 그렇고, 일단 엉덩이는 거의 뜬 상태로 있어야 되고, 비행기에서도 옆으로 누워야 되고 막 너무 힘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남미에서도 무대에 서는데, 멕시코 처음 무대 서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몸이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거기서 이제 뭐 우리 서울 슈퍼쇼 10 섰을 때, 그리고 뭐 일단 제일 먼 나라가 남미였으니까 멕시코 처음 섰을 때 이게 오는데, 몸 아픈 거는 오케이 까라 이거야. 이 마음에 이게 안정이 굉장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점점 든 생각이, 음악적으로 좀 더 뭔가 무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곡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그래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기복이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려요. 아무튼 결론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진짜 슈퍼쇼로 인해, 슈퍼주니어로 인해,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나는 가장 활기찬 나를 맞이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오드 동해 은혁이네 회사로 옮기는 얘기를 그걸 한 거지. 그래서 진짜 반 농담이지만 반 진담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동해랑 은혁이네 회사, 오드 회사로 김희철이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드의 김희철이다. 그걸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자, 계약금 100억 받고 3개월 안에 뽕 뽑는, 잠은 차 안에서, 행사는 흉가에서 폐가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관객은 귀신들로.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내 계획은 TV, 방송, 예능 너무 좋지. 진짜 내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 새로운 업이 돼준 고마운 직장인데, 그쪽을 예전처럼 늘려나간다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무대로, 이 무대적으로 우리 엘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내 꿈이 한동안 저거였거든. 오래오래 방송하는 거, 예능하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너무 좋은 꿈인데, 슈퍼쇼 무대 쓰면서는 방송도 너무 좋지만 오래오래 정말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나중에 라이브 카페 이런 데서도 정말 그때 다 온 손님들, 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 우리 그 김희철 토크쇼 했을 때처럼 그렇게 계속 흰머리, 지금도 흰머리 많지만 온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렇게 노래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오드의 김희철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안녕. 기바, 기복이 바이란 얘기죠. 기바. 어머, 얘는 혀를 넣어. 너는 뽀뽀할 때 혀를 넣냐. 아유 참. 아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해서 아까 보기가 계속 뾱뾱 거려가지고 지금